일단은 이런 질문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살짝의 조정 국면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사주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런 소식들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켠에서는 이게 과연 옳을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무한 비트코인 매입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작가님께서는? 네, 실제로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조금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보시면은 2024년 12월 30일에 또 2,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알리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자, 한번 표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2024년 동안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매집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뜨문뜨문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텀이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말에 왔을 때 보실까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면서 이 빈도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계속해서 현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본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기업 가치 자체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서 뭐 마이너스 30%, 40%까지 좀 빠지는 움직임들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우려와 반대로 조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비백 라마스완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게 경선 후보였습니다. 네. 이 트럼프와 같이 경선 후보였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제 트럼프 캠프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를 둘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자산 운용사가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 새로운 상품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어떤 상품이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 채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 채권의 익스포저를 늘릴 수 있는, 이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투자로서 받아줄 수 있는 파생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큰 흐름에서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까지 급격한 매집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어떤 국면이냐 하면은 뭔가 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모종의 어떤 협력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지의 수장인데 굳이 비트코인 채권에 대한 상품을 갖다 만든다, 이게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요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비트코인 패권 경쟁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단독 이 기업으로서 이 뭔가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44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행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매집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나 기관들이 이 물량들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뭔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건 약간은 어떤 음모론적인 관점이 좀 들어간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정황들 자체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급격하게 전환사채를 무한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상장된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거에 대한 법적인 제재 같은 거는 없나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본인들의 어떻게 회사이기 됐을 때,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허용을 해줘야 되죠. 그게 가장 그러니까요. 중요한데, 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대주주 중에서 마이클 셀러가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 보니까 의결권이 워낙에 본인이 많이 집중이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50% 내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많은 주주들이 반대했을 때는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주주들도 지금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여준 이 행보들을 굉장히 믿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초가 딱 시작이 되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조정을 받았는데 또 3% 이상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뭔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많이 뭔가 고평가되어 버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면만을 너무 봐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관점들 자체가 뭔가 이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을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켜보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계속 팔로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시장 상황들 온체인 지표상으로의 다양한 시그널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인데 저희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 상황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또 하나 약간 퍼드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미카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USDT, 테더를 갖다가 상장 폐지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테더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거래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테더라고 하는 정말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 전반에 많은 여파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 테더의 시가총액도 유지가 되고 있고 패깅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경계를 하면서도 뭔가 너무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잘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바이낸스의 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온체인상의 유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더 전환 국면으로 가게 됐을 때 뭔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을 매집할 수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호재 소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의 어떤 건전성들, 즉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인데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 순간에도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굳건하게 잘 유지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도 계속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뭔가 어떤 유동성의 고갈에 의한 변화들 혹은 시장이 뭔가 악재에 의해서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네트워크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 장표를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와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가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프라고 하죠. 그렇죠. 한국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의 차이와 동일한 미프? 개념인데 미프라고 표현해볼까요? 맞습니다. 미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미국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그리면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발 수요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은 보시면은 전부 다 이 미국의 큰 수요들에 의해서 기관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지금 이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조금 더 반등을 한다고 해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요가 돌아와 가지고 아 미국발 수요가 완전히 돌아오고 불확실성이 거쳤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가져갈 때는 이런 수요들의 어떤 변화들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제 역프리미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미국 내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그러한 요인들이 또 시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작가님께서도 열심히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시죠.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현재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랠리들이 이제 크게 나오지는 않아서 뭐 리플은 좀 다른 이야기이겠지만은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요. 알트코인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방금 리플 말씀을 좀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이렇게 최근에 스텔라 루멘도 그렇고 좀 크게 단기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더리움도 그렇고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랠리가 본격적으로 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이유가 있는 알트코인 위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랠리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로 봤을 때도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7에 위치하고 있는데 25 미만을 갖다가 비트코인 시즌 그리고 75 이상을 갖다가 알트코인 시즌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시즌에 더 가깝게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이면서 신중한 관점으로 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쪽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되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코인 제외하고는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지난 불장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고 있기도 하고 또 시장 일각에서는 아직 알트 시즌이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랠리에 관해서도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 여전히 큰 탄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작가님과 함께 지표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로도 조금 좋은 움직임을 맞아요.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솔라나 대비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좀 기대치가 기대감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알트코인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가져야 된다.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레이어 2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훌륭하고 상승률도 높은데 이더리움이 여기에 조금 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최근까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로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오면서 약간은 이 알트코인 랠리로 이제 이어지는 것인가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또 연초되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불확실성들을 좀 해소를 하자. 그래서 그 흐름들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들이 있을 때는 비트코인에 더 많은 움직임들이 오게 됩니다. 자본들이 더 안전한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에도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많은 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레이어 2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호재들이 이 이더리움에 오지 않았습니다. 레이어 1과 어떤 구조적인 연결에서 뭔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은 올해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이더리움 축적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뭐 물량 자체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유출이 나올 때도 이더리움은 순유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기관들의 어떤 축적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제 스테이킹 조항이 승인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이런 수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이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스테이킹 조항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더 많은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이 기반 기술들이 가장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만큼 기관에서 여러 용도로서 이 체인을 또 활용하고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이더리움 채택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RWA 같은 기반들도 많이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